차는 어떻게 구해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계산하는 문제죠. 계산하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 계산이야, 계산. 이거 통분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통분 과정은 조금 간단하게 가도 되겠죠? 그치, 옆에. 자, 이렇게는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5와 40을 바라보면, 5가 40의 약수죠? 40으로 통분하면 돼. 그 다음에 테이 모자 좀만 이렇게 올려 써라. 앞에 보이게 모자 챙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고 칠판 보면 안 보이잖아. 자, 40으로 통분하면, 40분의 24 빼기 40분의 19. 40분의 5가 돼서 약분하면 8분의 1. 배수 판정법이 잘 익혀져 있으면 약분이 쉽게 돼요. 24랑 32면 둘 다 8로 나눠지죠? 응? 둘 다 8로 나눠지죠? 8로 하면은 3, 4니까 12. 얼마면 되겠어? 자, 봐봐. 요렇게 두 개 이제 8 하잖아요. 이게 3, 4면 여기에다 4 곱하고 여기에다가 3 곱하는 값이 서로 같겠죠? 얼마야? 96이죠. 그래서 96으로 통분하는 거야. 방금 선생님 설명 이해됐을까? 왜냐면은 24는 8 곱하기 3이잖아요. 그치? 통분해야 될 최소 공배수는 96이잖아. 96을 만들려면 24에는 4를 곱해야 돼. 얼마야? 96분의 68 빼기 96분의 32가 96이 되려면 이쪽 3을 곱해줘야 돼. 33 96분의 35 약분할 건 없어.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둘이 서로소죠. 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러면 둘이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곱하니까 48이 되네요. 48분의 빰 45 빼기 48분의 16 해서 얘가 48분의 뺨 얼마야? 29야. 자, 여기서 봐보세요. 여긴 8이죠? 96이고 48인데 이 세 분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 보시면 48은 96의 약수고 8도 96의 약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누구야? 96이야. 96으로 모두 통분이 가능해. 96분의 12. 여기서 96분의 58. 마지막에 여기서 이 판단이 중요하다. 8과 96과 4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일단 니은셈부터 하자 보다는 봐요. 8은 48의 약수죠. 6, 8에 48이니까. 근데 48이 96 나누기 2거든. 이해됐어? 이런 배수 관계가 쉽게 여러분들 찾아서 보이시면은 96으로 모두 통분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커요? 얘죠? 누가 제일 작아요? 기억이죠? 근데 통분해놨기 때문에 뺄셈은 쉽지 않아요? 자, 풀어볼게요. 그냥 96분의 58 빼기 96분의 12 96분의 쭈쭈쭈쭈 46 약분이 한번 되네요. 48분의 23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니까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뺄셈을 못해서 어렵다는 아니었을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마지막에 이제 8분의 1과 96분의 35, 48분의 29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떡하지? 여기를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 관계를 잘 보면 될 것 같아. 야, 모자 조금만 더 이렇게 올려 써라. 선생님 봐도 눈이 안 보여. 무슨 힙합 래퍼 같아. 이렇게 모자 이만큼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막. 야, 야. Drop the beat. 됐어? 이번 단어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 조금 더 쉽다, 조금 더 어렵다. 여기에 계산이 복잡해서가 쉽고 어려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다 함이 뭐 두 자리, 세 자리 수 가지고 곱셈이나 나눗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 문제 어려워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다. 다소 귀찮지만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보이는 많은 숫자들이 여러분들이 괴로워 이게 아니고 통분해서 뺄 거예요. 마음 편하게 먹고 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 자, 그 다음 6번은 어때요? 6번도 해야 돼요? 네. 자, 다음을 계산하래요. 뭐 해야 돼요?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맞죠? 거꾸로 계산을 하긴 할 건데 일단 눈에 보이는 계산은 먼저 해놓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계산이란 게 뭐야? 바로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써볼게요. 4분의 3 빼기 기억은 15분의 11. 자, 노션 하나 하고 가요. 자, 다 쓰세요. 거꾸로 계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 기억 빼기 니은은 현재 디귿이야. 자, 여기서 내가 목표를 니은으로 잡을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꾸로 계산을 딱 들어갈 때는 누가 전체고 누가 부분인지를 나눠야 돼. 자, 봐봐. 여기서는 누가 전체야? 누가 대장이야, 대장? 기억이지. 이해됐니? 봐봐. 기억이라는 덩어리에서 니은이라는 덩어리를 뺐더니 디귿이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을 더해서 기억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꾸로 계산할 때 단순히 뺄셈이면 덧셈 돼요. 절대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얘가 전체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두 개가 부분인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둘 다 부분인 거야. 기억에서 니은 뺐더니 디귿 남았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부분인 거야. 알겠어? 그러므로 니은을 구하려면 여기서 니은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부분은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빼야 되죠. 기억 빼기 디귿으로 거꾸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니은 더하기 디귿이 되는 거예요. 전체는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전에 얘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아직 어려워요? 순서 바꿔 써볼까? 자, 생각의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거꾸로 계산을 할 때는 전체가 기억이구나.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야. 여기를 한번 거쳤다가 그러므로 니은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저 디귿을 빼야겠구나. 거꾸로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 전체 값을 표현하는 계산식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 자, 잘 보세요. 그냥 잘 보세요. 일단 보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어디도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기억 나누기 니은이 디귿이잖아요. 이런 식에서 나는 니은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전체가 있어. 기억이 전체야. 이 전체를
니은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부분 디귿이 나왔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건 뭐냐면 기억이란 값은 니은 곱하기 디귿이거든. 그러므로 이제 니은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나누기 디귿으로 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언제나 거꾸로 계산을 할 때는 누가 전체 값이냐 이걸 항상 먼저 따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 혹시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이런 거꾸로 계산할 일이 많나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거꾸로 계산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그냥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냥 문제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거꾸로 계산을 많이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하는 게 거의 전부일 텐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거꾸로 계산이 좀 아직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연습해 놓으면 선생님 왜 5학년 수학부터 하지? 5학년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 대부분. 관계를 보는 거. 6학년 때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요거 거꾸로 계산. 중학교 이후로는 거의 모든 수학 문제에서 거꾸로 계산이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 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됐나요? 확실하게 됐어요? 오늘 과제 중에 첫 번째 개념 있어요. 노션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 자, 지울게요. 됐죠? 지워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봐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근데 거꾸로 계산을 할 때는 수가 어떻게 생겼다. 즉, 이 수는 좀 복잡한데 이런 거를 전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응?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세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고 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기억은 어떻게 될까? 지금 둘 중에 누가 전체야? 그렇지. 4분의 3이 전체죠. 여기에서 얘를 빼서 얘가 남은 건 얘네 둘이가 이제 조각이죠. 조각 부분.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구해야 돼? 4분의 3 빼기 15분의 11이고 둘이 서로 소니까 그냥 곱하는 거야. 60분의 45. 여기는 60분의 44. 그러면은 60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괜찮았을까요? 다행히도 8번은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직 좀 어려워요? 이번 문제 괜찮았어요? 아. 자, 8번은 어때요? 괜찮은 사람 빼고.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10번 볼게요. 요거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이 길어지면 좀 머리 아픈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 정순의 학교는 9시 10분에 1교시를 수업하여 수업 시간에 4분의 3씩 쉬는 시간은 8분의 2씩 진행하는데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 8분의 7이 이게 뭐야? 수업 시간은 4분의 3시간씩. 자, 단위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1시간은 몇 분? 자, 두 번째 노션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것도 노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 완전 알아둬야 될 거. 근데 이번에 딱 정리 끝나면 괜찮을 거야. 두 번째는 시간 분 바꾸기인데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봐봐. 1시간은 몇 분이야? 그렇죠. 60분이죠. 그러면 1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의 1시간이야. 자, 이걸 이용해서 보세요. 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4분의 3 시간이다 라고 하면 이거 이제 60 곱하면 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45분이에요.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그란 시계를 따져보면 4분의 3시간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4분의 1시간, 4분의 2시간, 4분의 3시간. 45분이잖아요. 여기가 9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런데 저 8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시간을 일단 유지를 할게요. 알겠죠? 8분의 1이 있기 때문에 8이 60의 약수가 아니니까. 자, 보시면은 쉬는 시간이 8분의 1시간이래. 그러면 1교시에 쉬는 시간 하나가 이렇게 따라 붙나? 맞아? 그러면 2교시에도 쉬는 시간이 따라 붙나? 3교시는 4교시는 4교시 끝나고 점심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5교시죠.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이거를 선생님 잘 봐봐. 이 값을요. 요렇게 따로 구할 수도 있고 이걸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볼 거야. 알겠어? 즉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4교시 점심시간, 5교시 수업. 여기까지 해야되니?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볼 거예요. 알겠죠? 어려워? 괜찮아? 자, 그러면 수업은 4분의 3에 쉬는 시간 8분의 1이니까 이거를 8분의 6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8분의 7이에요. 2교시도 8분의 7이겠죠? 3교시도 8분의 7이고 근데 4교시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야 숫자 쓰기가 분수로 쓰려니까 조금 칸이 부족하네. 4분의 3 더하기 8분의 7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8분의 6이니까 8분의 13이죠. 1과 8분의 5예요. 괜찮아요? 좀 짧게 썼는데. 즉 여기를 4분의 3이라고 쓰지 말고 8분의 6이라고 쓰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5교시도 8분의 6이라고 쓰고 시작해도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볼게요. 어차피 분모는 얼마죠? 다 8이잖아요. 분자만 해봐. 7, 7, 7, 5, 6. 즉 이거는 1 더하기 8분의 1을 더한다는 게 이거 1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만 보면 되죠. 7, 7, 7, 7 3번 21이죠.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자, 21에 26에 32예요. 이게 약분하면 4죠. 총 5시간 후에요. 맞나요? 그럼 5시간 후면 몇 시 몇 분이요? 5시간 후면 9시부터 5시간 후면 10, 11, 12, 1, 2 오후 2시 10분이죠. 됐어요? 아니야. 일단 두 번째 것도 들어. 자, 솔루션 두 번째 거. 두 번째 풀이를 볼게요. 잘 봐봐. 잘 봐봐. 이거를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를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보잖아. 그러면 요거 몇 개야? 요렇게 5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분수가 얼마냐면 얘가 4분의 3씩 몇 개예요? 5개.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해볼게. 더하기 8분의 1은 몇 개?
쉬는 시간 3개에 점심시간 1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흐름대로 더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업 5개, 쉬는 시간 3개, 점심시간 1개. 이렇게 묶어서 세는 거야. 이게 곱셈이야. 같은 걸 묶어서 셀 때 곱셈을 사용하면 돼. 그러면 이게 4분의 15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7인 거 이해돼?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면 얘네 뒤에 2개를 먼저 더할 거야. 그러면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5죠. 8분의 10이니까. 선생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거야. 아, 4를 8로 바꿔서 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8끼리 먼저 더하면 이게 4분의 5가 되겠네? 예측을 해본 거야.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얼마죠? 5예요. 지금 그러면 이 방법은 일일이 모두 더하기죠. 시간의 흐름대로 모두 더하는 방법. 그래도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산을 조금 생략하면서 와도 좀 복잡했는데 이렇게 곱셈으로 묶어 세기를 하니까 훨씬 좀 간단하죠. 네. 자, 이 곱셈 결과 좀 이해돼요? 네. 얘도요? 네. 괜찮아요? 좋았어요. 1교시 조금 가볍게 했으니까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갈게요. 어때요? 오랜만에. 저 열심히 동안이요. 저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먼저가 안 됐어요.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선생님도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선생님 딸이 막 챙겨주면 약간 오도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 것 같거든. 이제 그냥 평소에 건강하고 밝았으면 좋겠어. 저 말편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면 되는 것 같아. 굳이 어버이날이라고 더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하는 것보단. 수학할 때 빼고 좀 밝아요. 아이, 맞잖아요. 다음 거 봐. 똥강아지들. 자, 12번 어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더하라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세 변을 더하라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해보죠. 이거 어려웠어요? 아니요. 사서 계속 실수일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일단 덧셈 하기 전에 아니야, 일단 쓸게요. 1과 8분의 3 더하기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12분의 5잖아요. 어차피 분수들 더할 거니까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8, 4, 10이죠. 그런데 4는 8의 약수이기도 하고 12의 약수이기도 하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4는 빼고 구해도 돼요. 8과 12로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아니야? 4는 8과 12의 약수니까 그냥 8과 12 가지고 4로 그냥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죠? 428, 83, 24. 아, 그렇구나. 자, 24로 통분하면 1과 24분의, 자, 여기다가 얼마 곱하는 거야? 3 곱하고 6 곱하고 2 곱할 거잖아? 그쵸? 네. 9 더하기 2와 24분의 18. 더하기 3과 24분의 10. 자, 그러면 일단 자연수끼리 다 더하고요. 1, 2, 3 더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썼어요. 괜찮아요?
분의 자 24분의 분자들 한번 볼까? 37이네요. 네. 그냥 더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9 더하기 18 하면 27이니까 여기다 10 더하면 37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너는 6 더하기 1과 24분의 13. 답은 7과 24분의 13.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판단할 거는 분모를 얼마로 통분하지 할 때 24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가 8의 약수고 12의 약수니까 4는 빼고 8과 12로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돼요. 됐죠? 14번 어때요? 14번 괜찮아요. 넘어갈까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15번 선생님 그때 그냥 강제 정리하면서 이건 어려우니까 알았어요. 14번 먼저 할게요. 둘 더해서 3분의 1 빼래요. 자, 이 약속은 뭐냐면 보이는 분수 둘을 더해서 3분의 1을 빼래요. 그러니까 봐봐. 3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빼기 3분의 1이 약속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이거는 이 기호는 둘을 더한 다음에 3분의 1 빼세요. 그러면 이제 통분해도 돼요. 15분의 10. 왜냐면 이제 3과 5는 더 서로 안 나눠진 서로 소니까 그냥 곱하면 된다. 더하기 15분의 9 빼기 15분의 5야. 그냥 15분의 14. 끝. 아주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네. 15번 볼게요. 아주 많은 수를 더할 거예요. 그쵸? 저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자, 수학 문제 있잖아. 그 핸드폰은 왜? 핸드폰은 왜? 집어넣어. 핸드폰 집어넣어. 자, 많은 수를 더해갈 때는 규칙을 찾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규칙이 꼭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더할 거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규칙을 찾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안에서 어떻게 규칙을 찾지? 그럼 분모 같은 것들끼리 먼저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분모가 2인 건 얼마야? 그냥 2분의 1로 끝나죠? 그럼 3분의 1은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더할 거죠? 1인 거 알겠죠?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죠. 네. 1과 2. 5번은요? 5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예요. 그럼 얼마죠? 5분의 10분의 2. 5분의 10이니까 2예요. 네. 아직 규칙이 안 보이나요? 오. 저기 홀수는요. 홀수는 자연수의 일수가 안 보여요? 보여요. 2분의 1씩 늘어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됐어요? 깊은 깨달음. 그러면 분모가 짝수일 때는
분수고 분모가 홀수일 때는 자연수가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러면 7로 시작하는 건 얼마일까요? 3이겠죠. 8로 시작하는 거는요. 3과 2분의 1이겠죠. 이해돼요? 이거 조금 고쳐보면 이게 1과 2분의 1이고 얘가 2와 2분의 1이고 자 9로 시작 분모가 9인 거는 얼마일까? 4겠죠? 그럼 눈에 보이는 자연수를 모두 더해 볼게요. 1 있고 1 있고 2 있고 2 있고 3 있고 3 있고 4 있어요. 자연수 먼저 다 더해봐요. 그래서 이 값을 모두 더하잖아. 이 값을 모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2, 4, 4에다 2 더하면 6, 6에다가 3 더하면 9, 12, 16 더하기 자연수만 먼저 더했어. 2분의 1은 하나, 둘, 셋, 넷. 됐어? 안 됐어? 있어요. 2분의 1이 몇 개? 4개. 2분의 1이 4개면 2분의 4니까 이게 2죠, 2. 그래서 답은 18이에요. 저 이거 좀 써도 정리하셔야죠, 천천히. 그리고 선생님이 노션 하나 해드릴 거 있어요.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보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요령이 아니라 네, 알려주세요. 근데 이것만 쓰고요. 선생님이 좀 노션 해드릴 거는 네. 왜 이런 규칙이 나올까를 자연수에서 관찰해 볼 거예요. 네. 관찰해 볼 거예요. 자, 정리됐나요? 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규칙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이런 규칙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아직 안 되었나요? 이제 다 되고 있습니다. 회의 다 정리했어요? 볼펜으로. 네, 다 됐습니다. 시작을 안 했어? 찬서는 이해됐어? 아직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규칙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게 정리한 거야? 풀이과정 다 보잖아. 정리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한 거는. 그죠? 멀리서 봐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요. 자, 아직 못 본 건 영상으로 정리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자연수가 쭈루룩 연속으로 더해질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그 볼펜을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계속 그렇게 돌리고 돌리고 찌르고 하지 마시고. 노션이에요? 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보세요. 봐봐. 준비됐어요? 네.
1부터 10까지를 더하려면 어떻게 더하면 돼요? 이렇게 짝지어서요. 짝지어서 더하면 서로 짝지어서 하면은 앞에서 1 큰 수, 뒤에서 1 작은 수를 더하면 어쨌든 모두 얼마예요? 11이죠. 2 더하기 9, 11, 3 더하기 8, 11, 4 더하기 7, 11, 5 더하기 6, 11이 총 5개니까 55. 11이 5개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이 어디에 있는 수야? 뒤에. 10 다음에 오는 수가 11이죠. 네. 물론 이렇게 11이 5개가 더해집니다. 맞죠? 네. 물론 이렇게 11이 5개가 더해지는데 5개도 중요하고 11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거예요. 11은 1부터 10까지 더한 값보다 얼마 큰? 1 큰 바로 다음 수 10 다음 수가 5쌍이 나온다. 이해됐나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지우고요. 9는요? 1부터 내가 9까지를 더하고 싶어.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자, 여기를 지우고 9까지만 더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1이랑 9랑 짝짓고 2랑 8이랑 그러면 얼마죠? 10이요. 10이 나오죠. 근데 5 혼자 나. 근데 나중에는 5가 혼자 남죠. 마지막에 저거 더해줘. 봐야지. 봐줘. 봐줘. 이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적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1부터 9까지는 일단 숫자가 짝수개가 있어, 홀수개가 있어? 뭐요? 1부터 9까지 숫자가 몇 개가 있냐고. 짝수개냐고, 홀수개냐고. 홀수개죠. 근데 나는 1부터 9까지를 더하려면 짝을 지어줄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짝이 얼마씩이 돼요? 10이 되는데 이 10의 절반짜리 하나가 짝꿍 없이 혼자 있죠. 홀수번까지 더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부터 9까지를 더한 값은 9의 다음인 얼마? 10이 4쌍과 그것의 절반 하나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건데 9까지를 더하면 9의 다음 숫자인 10으로 다음과 같이 짝을 이루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해됐나요? 네. 또 지워. 자, 이번에는 8까지 더하기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보자. 예상. 그럼 9요. 그치? 어떻게 더할 거냐? 8까지 더할 거면 그럼 9가 4개. 합이 9가 되는 게, 근데 이제 8까지 숫자가 짝수개야, 홀수개야? 짝수예요. 짝수개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혼자 남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다 짝을 이룰 거야. 자, 8개의 숫자가 둘씩 짝을 이룰 거예요. 몇 덩어리 나와요? 4덩어리요. 그게 얼마씩 4덩어리 나와요? 9씩 9씩 4덩어리 나와요. 이해됐을까? 네. 됐을까, 안 됐을까? 네. 괜찮을까? 아니야? 뭐 대답을 해. 야,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알아보기 어려워. 대답해줘. 이해됐을까? 태희도 괜찮아? 다 괜찮아? 아, 막 너무 어려워? 아니요. 자, 그럼 봐봐. 8을 지웠어. 1부터 7까지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7 다음 숫자 얼마? 8. 8인데 일단 7은 짝을 이루면 짝이 이루어지는 게 몇 덩어리 나와? 3덩어리요. 3덩어리 나오고 혼자 남는 게 있죠. 9요. 그러면 8씩 몇 개? 8씩 자, 7까지 더하면 8씩 몇 덩어리?
세 덩어리 하고 8의 절반인 4가 4가 남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4를 기준으로 하나 더해서 7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네. 아. 진짜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네모까지 더했어. 이게 홀수던 짝수던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1부터 네모까지 더하면 네모 다음 수가 얼만데? 네모 더하기 1이. 네모 더하기 1이 저거 덩어리겠는데. 근데 몇 개가 있어, 몇 개? 아, 네모의 반. 네모의 절반. 즉 2분의 네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됐을까? 네. 이게 홀수계여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홀수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보면 7까지가 홀수계였잖아. 어? 그러면 한 쌍, 두 쌍, 세 쌍 반. 즉 개수로는 3과 2분의 1이죠. 이건 그냥 2분의 7이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또는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라고 쓰는 게 더 편하나 여러분들은? 2분의 네모가 편해 어때? 2분의 네모가 좀 2분의 네모라고 쓰면 더 수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이긴 하거든. 여러분들이 분수만 잘 이해했다면. 짝수계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어차피 2로 나누는 거고.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노션은 이걸 쓰시고 이거를 일단 쓴 다음에 이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쵸? 봐봐요. 가장 작은 수 더하기 가장 큰 수. 와 크기가 같은 덧셈은 몇 쌍이 나오나 그걸 따져보세요. 1부터 2, 3, 4, 5, 6을 순서대로 더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 이런 순서쌍들 있죠. 그쵸? 덧셈이 몇 쌍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계산식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손 안 대고 계산을 해볼 거야. 저걸요? 아, 선생님만 따라와 봐. 할 수 있어. 1부터 10까지를 더해볼 거야. 에이, 25.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11이 5쌍. 그쵸? 1부터 20까지를 더할 거야. 그러면 누가? 21, 21이 10쌍, 10쌍. 210. 210. 돼, 안 돼? 돼요. 20개가 있으니까 둘씩 묶으면 10덩어리의 덧셈이 나오겠지. 1부터 40까지 더해볼까? 그러면 41이 20개. 41이 20, 그렇지. 암산이 되잖아. 네. 1부터 40까지를 다 덧셈하지 않아도
30은 31 곱하기 15죠. 네, 그게 살짝 암산. 465. 네.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자, 1부터 30을 더할 거면 31 곱하기 15잖아? 이거는 30 곱하기 15에다가 15를 한번 따로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한 거예요. 465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금과 같은 이런 계산법은 중요하지 않아. 시간 있으면 누구나 곱셈을 할 수 있지. 이해가 됐을까? 1부터 100까지를 더하면. 오! 훌륭했어. 얼마 곱하기 얼마야? 100일 곱하기 50. 5050. 잘했어요. 아니, 여기 0 하나 떼면 505잖아. 10 하나 더하면 5050. 이해됐어? 선생님이랑 이런 연습을 하는 덧셈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래도, 순서대로 더하는 수는 결국 가장 작은 수 더하기 가장 큰 수와 가지고 그거랑 크기가 같은 게 몇 덩어리 나올까를 따져보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문제를 잘 쳐다봐. 문제를 잘 봐봐. 지금 뭐 요거는 쉽죠? 네. 앞에 부분은 쉬우니까 봐봐. 분모가 7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잖아요. 맞죠? 분자를 잘 쳐다봐. 1부터 6까지를 더할 거야. 어떻게 더해? 7이 몇 개? 7이 3개? 7분의 7이 3개? 7분의 7이 3개? 3. 이해돼? 네. 다시 한 번만. 7이 되는 순서상 3개. 끝이라고. 아. 7분의 7 3개. 그래서 3이라고. 9였으면 어떻게 될까? 9, 7, 8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이 덧셈식을 이제 볼 때, 아이고, 이거 어느 세월에 더하지가 아니라 9가 몇 개? 9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8이니까 9가 4개 나온다는 거. 9가 4개 나오는 거. 그럼 36이 아니라 9가 4개면 9분의 9, 4개? 4.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분모가 3이면 2까지 더하고 분모가 4면 3까지 더하고 분모가 오면 4까지 더하는 건데 그 분자들의 합이 분모에 있는 5와 서로 약분되는 6과 약분되는 모든 분수가 분모랑 약분되는 관계가 나오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되면 규칙이 훨씬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설명이라 오늘로 미뤄뒀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개념 꼭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1부터 네모까지 덧셈.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 시간에 정말 잘 쓰일 거예요. 제대로 쓰일 거예요. 선생님 믿어. 자, 그 다음 16번은 어때요?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달을 구하래요. 자, 이건 별표 해놓으시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한번 딱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중학교 올라가서도 엄청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요? 진짜죠? 그럼요. 정말요? 덧셈식이 3개가 나왔어. 그런데 그 덧셈식 3개가, 덧셈을 계산한 3개가 각각 둘씩 묶어서 더했대.
그럼 지금 덧셈에 쓰인 값은 총 몇 개야? 둘씩 3번 더했잖아. 둘씩 3번 더했어. 덧셈에 쓰인 값은 총 몇 개야? 6개지. 6개가 봤더니 가가 몇 번? 나 몇 번? 다 몇 번? 이렇게 2번씩 쓰여서 나온 계산이 8분의 5, 12분의 11, 1과 24분의 11이야. 아이고 이거 분수 쓰기가 조금 좁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가 2개, 나 2개, 다 2개를 더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될까?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가 2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될까?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가나다로 기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싹 다 더한 거랑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싹 더해서 써볼 거야. 그럼 여기서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뭘 구하라 했냐면 다를 구할 거야. 근데 가 더하기 나를 알고 있죠. 그렇지. 내가 다를 구할 거면 그냥 나중에 가 더하기 나만 빼주면 되죠. 이해됐을까? 자, 한번 해보자. 이쪽을 다 더해놓고 이제 여기를 더하면 되는데 통분이 24로 딱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쓸게요. 24분의 15, 24분의 22. 그러니까 요거 3개를 더하면 1과 24분의 37의 11, 48이야. 그러니까 이게 2죠, 2. 3이다. 이게 3이라는 거야. 괜찮을까?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를 2배 해서 3이에요. 그러면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는 얼마였을까요? 1.5 또는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이해됐어요? 네. 가나다 더해서 2배가 됐는데 그 값이 3이라는 건 이 더한 값, 즉 괄호 안에 있는 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 깜짝이야. 뭐 갑자기 다가와서 놀랬어. 자, 그러면 아까 가 더하기 나가 얼마라고 했냐면 8분의 5라고 했어요. 쓸게요. 8분의 5 더하기 다는 이거 어차피 8로 통분해서 쓰는 게 나으니까 8분의 12라고 써볼게요. 이제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전체 값이니까 이거 부분 둘도해서 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는 어떻게 되느냐? 8분의 답은 8분의 7. 멋지게 쓰려고 했는데 이상해졌어요. 이건 고급 문제가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이렇게 둘씩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바로 관계를 기호 다 더하고 수를 다 더해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리는 여러분들 6학년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고 중학교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에서 쓰이는 정도의 기술이다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제대로 막 이렇게 막 엄청 잘하지 않았을 거죠? 그럼요. 선생님이 심화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린 챌린지 깔끔하게 다 녹색으로 바꿔라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실력까지만 그린 챌린지 하라 그랬죠.
심한 나중에 선생님이 딱 골라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즉, 이 앞에서도 왜 1부터 쭉 더해가는 덧셈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를 한번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렇구나. 정말 멋있어. 진심인 거지? 괜찮아요? 왜 그래? 오늘 어디 아파? 태야, 왜 그래? 어? 어디 아파? 왜? 미안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오랜만에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오랜만에 해서 그러니까 우리 놀아요.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놀아요. 오늘 그래서 1교시도 쉬는 시간 좀 더 많이 준 거 알아? 아니요, 맞아요. 야, 1교시 쉬는 시간 선생님이 거의 1분, 2분 더 줬어. 시간 한 시간이 그러면은요, 선생님. 쉬는 시간이랑 수업 시간이랑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선생님 차라리 1분을 이거 이렇게 5분을 적으시지 왜 1분만 적으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다. 필수 예제. 자, 18번 볼게요. 콜라가 들어있는 병의 무게가 3과 6분의 5고 2분의 1을 마신 후 든 병을 골라 쟀더니 이거다. 빈 병의 무게를 구하라. 일단 지금 병과 콜라 무게가 합쳐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콜라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는 이 무게 차겠죠. 마신 만큼. 즉 3과 통분할게요. 30분의 25 빼기 2와 30분의 19 즉 1과 30분의 6 약분해서 1과 5분의 1 이게 콜라의 2분의 1이야. 이해됐을까? 네.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슈퍼에 사왔어요. 2분의 1을 마셨네. 그리고 남았어. 그럼 이 둘의 무게 차가 뭐다? 내 몸속에 들어간 콜라 2분의 1이죠. 됐어요? 꽉 찬 콜라병에서 이거는 이제 콜라병이 있으면 콜라병이 꽉 찼어. 근데 2분의 1을 마시고 남았어. 그럼 이 둘의 차가 곧 콜라 2분의 1. 내가 마신 콜라의 무게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콜라 전체는 마시고 남은 빈 병에서 빈 병을 구하려면 뭘 빼야겠어? 지금 2분의 1 남은 거 있잖아. 맞아? 이거에 콜라 나머지 2분의 1만큼을 다 마셔버리면 되겠죠. 그게 누구야? 얘잖아, 얘. 얘. 이해됐니? 뺄셈 할 거니까 5분의 1보다는 30분의 6이 좀 더 편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지금 그러면 2분의 1만큼 남아있는 병 무게까지 하면 2와 30분의 19라고 했죠. 여기. 네. 그거에서 콜라 2분의 1만큼 무게 구한 거 1과 30분의 6을 빼니까 1과 30분에 13. 1과 30분의 13이 답이 되겠다. 넘어갑시다. 진짜 됐을까? 네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머릿속에서 그림을 좀, 아니 손으로 그려도 돼. 봐봐.
콜라 가득 채워져 있는 거 3과 6분의 5가 있고요. 그치? 콜라 2분의 1만큼 차 있는 게 2와 30분의 19고, 그 다음에 그냥 콜라 있죠? 콜라 2분의 1이 1과 5분의 1이라고 했어. 왜냐면 가득 찬 거에서 남은 거 빼면 마신 이 2분의 1이 남아있거든. 그쵸? 근데 목표는 빈병이야. 빈병이라고 하면 여기 2분의 1 남아있는 거에서 마저 이걸 다 마셔버리면 빈병만 남겠죠. 그 이야기인 거야. 2분의 1 남아있는 콜라병에서 콜라 2분의 1만 빼버리면 빈병의 무게가 나와요. 이거는 너무했어. 콜라 빈병 1kg가 넘으면 1kg 얼마나 무거운데. 콜라병이 얼마나 많네. 약 1.5kg 나가는 콜라병이면 대체 뭘로, 돌로 만드나? 엄청 무거운 건데. 뭐 어쨌든 되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살짝 19번 했죠? 살짝요. 이제 분수 곱하기 자연수 좀 더 편하죠? 네. 약분 잘 하시면 돼요. 맞아요? 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진짜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어도 선생님이 다시 급하게 알려주세요. 자, 1번 계산이야, 계산. 봐봐. 3과 12분의 5 곱하기 8이죠. 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3 더하기 12분의 5죠. 그럼 얘가 8개 있다는 건 3도 8개가 있고 12분의 5도 8개가 있죠. 맞죠? 그랬을 때 사실 분수의 곱셈은 분자의 곱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약분이 가능해요. 4로 약분하면 3과 2가 되죠. 그럼 3분의 12라니까 2와 3분의 24 더하기 3분의 10. 얘가 3과 3분의 1이죠? 27과 3분의 1. 5. 그렇군. 4를 곱해볼게. 떨어진 거야. 3과 12분의 5 곱하기 4를 하면 자연수 4개 더하기 12분의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알겠죠? 뭐 물론 이렇게 이제 자연수 따로 분수 따로다 이렇게 괄호 쳐주면 더 정확하긴 하고요. 안 해도 사실 곱셈 순서에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와 12만 3분의 5로 약분하면 되죠. 12 더하기 3분의 5니까 1과 3분의 2가 되고 13과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어쨌든 우리가 약분이란 걸 할 건데요. 그러면 12분의 얼마야? 41 곱하기 4 하면 이렇게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데 문제는 뭐야? 분자가 너무 커서 숫자 커지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연수는 따로, 분수 부분 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더해서 대분수 형태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쉬었다가 합니다. 좀만 기운내. 40분씩. 그런데 너네
아예 아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학 공부를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선생님이랑 하는 양이 진짜 많지 않다니까. 아니요. 많지 않아. 아니 진짜 학교에서는 내가 말하는 거는 수학을 안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어디선가 수학 공부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적게만 공부한다? 그거는 그냥 학교 공부랑 거의 같은 수준일 거야. 선생님. 근데 엄마가 계속 저보고 큰 학원에 가라 그래서 일단 여기 다닌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딴 데 가서 숙제 많죠. 그럼. 딴 데는 진짜 장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죠. 진짜. 니네가 친구들한테 물어봐. 니네 수학학원 다닌다면 수학학원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하는지 다 따져봐. 하윤이가 1시간 하는데 숙제가 한 페이지에 한 5문제씩 있는데 그거 한 4장 정도 한대요. 20문제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고 1시간 한다고? 그건 아니지? 아니 말했어요. 하윤이가 여기 말고 또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요. 거기 70분 수업하고 숙제 별로 안 내주는데요. 그래. 하는 게 다르겠지. 거기는 계산 위주로 배운다면서. 계산 위주요? 계산도 배워요. 선생님이랑 하는 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이후로도 쓰일 수 있는 수학. 그냥 학교 거 따라가는 거 잘하는 정도에서 멈추진 않아.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은 학교 수학을 따라가기 위한 정도에서 맞춰져 있진 않아. 얘기한 적 있죠? 5학년, 6학년 얘기했었잖아, 그치? 한 요 정도 중1이라고. 이렇게 가는 건 난 모르겠고 그냥 요거 잘하고 요거 잘하는 게 목표인 곳이 있고, 응? 나중에 요때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걸 봤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할만한데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 목표는 여러분들이 6학년에 한 요 정도 와 있기를 바래. 지금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봐.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정도의 것이 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때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오지? 하지만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거를 배우는 시점이 되었을 때 느끼는 이 어려운 정도가 확연히 다를 거야. 완전히 다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는 대수 심화편에서는 일단은 실력까지는 그린 챌린지를 관리를 할 거야. 심화 부분은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이 빼줄 거라고. 알겠어? 근데 많이 빼줄 거야. 근데 심화 부분을 선생님은 어떤 목표로 둔다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거야. 경험하는 게 목표야. 심화 난이도 문제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게 목표야. 다른 얘기를 해볼까? 지금 선생님이랑 심화 문제라고 다루는 수준의 것들이 있죠. 그게 중학교 기본 문제에 해당된다고. 중학교에도 심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이거 아까 1부터 뭐 얼마까지 더하는 이런 계산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중학교 올라오면 그게 기본으로 나올 거야. 기본으로. 그냥 기본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수준을 무조건 그린 챌린지 끝내라 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요 정도 수준을 경험해 놓는 것과 한 번도 없이 그냥 덧셈 곱셈만 계속 하다가 중학생이 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아예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기본과 개념을 익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수학 문제를 외워. 외운다고, 문제를 외운다고, 수학 문제를. 그래서 뭐 3,000문제, 4,000문제를 막 외워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난이도가 올라가면 외울 수가 없어. 왜냐면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수학 문제를 해석할 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는 거야.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 응?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실력을 내가 그때그때 이게 무슨 어떤 문장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영어를 해석을 하고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영어 책을 통째로 외우는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외운 부분에서 나온 시험 문제는 어떻게든 풀 수 있겠죠. 문제는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이 나오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중학교 이후로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들도 이제 만나게 되겠지. 그럼 그때 영어를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계산하는 방법까지만 겨우겨우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수학 문제 개념이 탄탄하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 안 외워도 돼. 그렇잖아.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기본도 어렵고 막 다 어렵고 귀찮고 하니까 근데 점수는 내야겠고 이제 시험도 본다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외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근데 문제 수가 아주 다양하거든. 그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웠어. 그래도 100점은 안 나와. 왜냐면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해석으로 할 수가 없거든, 수학 문제를. 그렇게 해서 수학을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노션을 좀 써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면 나중에는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아까 1부터 네모까지 덧셈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를 더한 값을 외운다. 12까지 더한 값을 외운다. 외울 게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그쵸? 1부터 7까지 더한 값 따로 외우고 8까지 더한 값도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외웠어, 만약에.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만약에 더한 값을 각각 따로따로 다 외웠대. 그거랑 이 원리 하나 아는 거랑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선택할 거야?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1번 개념을 탄탄하게 한다. 수학적 원리들을 더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응? 그쵸?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경험시키는 게 제일 목표야. 알겠어? 경험이라고 하면 풀어보고 좀 틀리면 선생님 다시 설명하고 오답노트 한번 쓰는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 딱 정해줬잖아. 도형편은 그린 챌린지 좀 해라. 도형은 한 번밖에 안 보잖아, 우리가. 그런데 대수편은 실력까지는 해둬라. 했던 게 그거야. 왜냐면 우리 대수 실력편 정도면 여러분들 학교나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심화편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깔끔하게 여러분들 실력으로 딱 풀어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풀어내자.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다루고는 있지만 그것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데 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16분의 5가 14개인 수, 약분은 할 수 있겠죠? 자, 16분의 5가 14개인 수, 약분을 할 건데, 이렇게는 약분 안 되고, 이렇게는 약분 되죠? 여기서 배수 판정법이 필요한데, 2로 둘 다 나눠져요. 8분의 35, 48의 32, 끝. 이런 거는 해야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내야 되고, 좀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같이 할 거잖아. 3번, 1과 4분의 3의 7배. 이렇게 일단 쓰겠죠? 응? 기억이 날까? 이제 약분할 건 안 보이고, 약분할 게 있다더라도 자연수 따로, 분수 따로 계산할 때 약분하시면 돼요. 어쨌든, 1 곱하기 7 따로,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7 따로인데 4, 7 약분되는 게 없죠. 그러면 7 더하기 4분의 37의 21이고 7 더하기 5와 4분의 1이니까 답은 12와 4분의 1이다. 어때요? 흐름 괜찮아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분수가 곱해져 있는데 자연수가 될 때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자, 분수의 곱셈인데 결과가 자연수인 건 어떻게 해야 자연수가 될까? 분모가 어떻게 됐어? 뭘로? 1로 뭐가 됐어? 분모가 1로 약분되는 관계만 찾으시면 돼요. 맞죠? 약분하는데 자연수 부분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쵸? 자, 5와 6, 4와 2, 11과 22, 2와 5. 자, 다음 중 자연수가 되는 건 누구죠? 세 번째 거죠. 얘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야 이게 약분하고? 4 곱하기 2 남죠. 끝이에요. 야, 여러분들 막 소름 끼치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할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 심화 문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미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 문제 번호에 말이야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이게 세 칸이 다 칠해져 있으면 심화야. 알겠어? 네. 두 칸만 칠해져 있으면 실력이야. 어? 잘 보시면 세 칸이 다 칠해져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 풀어내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에,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5번 볼게요.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찾으면 되는데 가장 작은 수가 얼마인지는 알겠어. 누구죠? 가장 큰 수는요? 자, 얘 아니고요. 얘네 둘 비교죠. 근데 얘가 12분의 3이니까 얘인 거 알겠네요. 끝났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자, 3과 4분의 1 곱하기 2죠. 그럼 선생님이 요렇게 쓰는 거 이해돼? 자, 선생님이 요렇게 쓰는 거 이해되는지 봐봐. 6 더하기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6과 2분의 1. 이거 어때? 이해될까? 네. 곱하기 2를 하면 얘 2배, 얘 2배잖아. 아, 네. 곱하기 2를 얘한테 3에다가도 곱하고 4분의 1에다가도 곱한 거라고. 3에도 곱하고 4분의 1에도 곱한 거야. 이렇게 짧게 쓰는 것도 이해될까? 안 될까? 아, 이거 이제 원래 나눴으면 3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인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써봤어. 이건 어때? 괜찮을까? 6번 볼게요. 가끔 바로바로는 막 그렇게 되는 건 그럴 수 있어. 자, 더 큰 걸 찾으래요. 앞에 거는 약분할 거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9분의 35. 근데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3, 2. 3분의 10이니까 이거는 9분의 30이죠. 더 큰 것을 얘가 더 크죠. 9분의 35랑 9분의 30이니까. 그러면 얘만 대분수로 고치면 되겠네요. 3과 9분의 8. 어렵지 않았어요.
7번 가볼게요. 다음 중 계산이 가장 큰 값.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심화 문제로 분류는 돼 있지만 심화 문제도 사실 그 안에 심화 하, 중, 상이 있어요. 요 정도면 심화 중에도 그렇게 어려운 심화는 아니에요. 왜냐? 딱 보더라도 셋 다 뭐가 돼요? 자연수가 돼요. 약분해서 자연수 돼버리죠. 너무 쉬운 문제야. 이런 문제도. 1, 2에 4, 7과 21에 3, 8과 16이 6. 가장 큰 값 6. 끝. 약분. 됐어요? 네. 8번 볼게요. 더 작은 값을 구하세요. 이건 그냥 계산이에요. 그쵸? 3과 9분의 2 곱하기 6 먼저 계산해 볼게요. 18 더하기. 자, 요거 따로 계산할 거잖아. 3이고 2니까 3분의 4. 그러면 19와 3분의 1. 선생님이 중간 계산을 약간 건너뛰었는데 이해될까요? 두 번째, 2와 12분의 5 곱하기 16. 32 더하기. 자, 요거는 3이고 3분의 20. 38과 3분의 2. 작은 건 19와 3분의 이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예요. 분석할 것도 없어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 계산 따라올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중간을 약간 건너뛰기를 하긴 했는데 자연수 부분 따로, 분수 부분 따로. 자연수 부분 따로, 분수 부분 따로. 9번. 이 문제도 계산 문제예요. 심화로 분류는 돼 있지만 계산만 하면 돼. 분석할 거 없어. 느낌상 보더라도 이게 제일 작겠네요. 그쵸? 자연수가 3 곱하기 2니까 6이니까 이거 8인데. 그지? 그리고 2와 7분의 1과 2와 7분의 3은 2와 7분의 3이 더 클 거잖아. 얘도 아니겠네. 그쵸?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해도 되는데, 판단하고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계산해 볼게요. 자, 보세요. 2와 7분의 1 곱하기 4니까, 선생님, 자, 봐봐. 8 더하기 7분의 4. 8과 7분의 4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진짜? 자, 이번에 2와 7분의 3 곱하기 4야. 그럼 자연수 부분 얼마? 8. 그렇지. 더하기 7분의 3, 4, 12. 9와 7분의 5. 마지막 3과 11분의 6 곱하기 2면 자연수 부분 얼마? 분수 부분 7과 11분의 1이겠다. 예측한 대로 두 번째 분수 곱셈이 가장 크죠. 비교만 할 수 있으면 가장 큰 값이 두 번째 거라는 걸 미리 알 수도 있었죠. 왜 첫 번째가 아닌지 알겠어요? 여기가 2와 7분의 1이고 여기가 2와 7분의 3이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런 얘기예요. 10번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계산인데 여기서 대장 누구야? 전체가 누구야? 네모. 그러니까 네모는 어떻게 구해? 네모는 6, 2와 3분의 1. 곱하기 6, 그렇지. 네모는 2와 3분의 1 곱하기 6이야. 자연수 부분은 12. 분수 부분은 근데 약분해서 그냥 2네요. 답은 끝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계산을 잘 어려워하는 친구,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 문제 어렵죠. 선생님이랑 수업한 내용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도움 받는 거 종종 있죠? 네. 선생님과 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요. 오, 특히 발색한다고. 맞아. 애들보다 빨리 풀었어. 너무 좋아요. 다행이야. 근데 저 교칙과정 시험 봐가지고 잘했어. 알았어요. 괜찮아? 자, 봐봐. 수학 문제는 여러분들 혹시 계산 때문에 좀 틀리고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종종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데 계산 틀려서 틀릴 때 있잖아. 저번에 틀린 게 조금 어려웠었던 게 거기 약수의 개념으로 쓰라고 안 써 있어서 배수의 개념이랑 다 섞어서 썼는데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저희 쌤은 그 수학할 때 수학 시간에 나오는 문제로 다 시험을 내셔가지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좋겠다. 그런 건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배려해 주신 거겠지만 그런 수학을 오래 하면은 별로 안 좋아.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좋아하셔서 수학 그 모음도 만들었어요. 좋아. 너가 대장에 가서 그러면 수학 대장에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대장입니다. 자, 한 판에 8분의 1 조각씩 40명. 몇 판 필요해? 6판? 8분의 1 곱하기 40이죠? 약분하면 5. 잠깐만. 너무했잖아. 그 다음 12번도 8분의 5씩 7병이 있대요. 4, 8에 32, 4와 8분의 3. 이거 그냥 쭉쭉 하는 거야. 12번도. 13번 볼게요. 너무 좋다 이런 거. 자, 2와 7분의 1씩 14조각 있대요. 자연수 따로 20풀 28 더하기 7분의 14죠. 2니까 얼마? 이거 2니까 30. 그 다음 14번 그냥 바로 쓸게요. 2와 6분의 1 곱하기 8. 근데 이거 습관만 잘 들여. 잘 봐. 자연수 부분 따로 분수 부분 이제 6분의 1 곱하기 8분의 1 할 거면 3분의 4 17과 3분의 1 1이니까 1과 3분의 1이니까 어때? 할만하죠? 네. 할만하다. 여러분들 뭐 어려워할 게 없다. 자, 지금부터 홀수범만 풀게요. 짝수범 필수예제는 숙제로 할게요. 오늘 선생님 좀 천천히 하느라고 필수예제 다 푸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15번. 자, 2와 6분의 1 곱하기 10이다. 20 더하기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 21과 3분의 2.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쓱쓱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7번 가볼게요. 83쪽부터 84,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주 필수예제 확인학습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거 예술. 요거 짝수범 문제 있죠? 짝수범 문제가 지금 몇 문제 남았냐면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필수예제 7문제는 숙제로 같이 할게요. 선생님 천천히 하느라고. 예습은 뒤에 건 안 하죠? 뒤에 거 예습 없어요. 우와. 뒤에 거 예습 없어요. 자, 17번 볼게요. 금요일까지 영어 그 대신 요거는 금요일까지 7문제. 좋아요. 네, 좋아요. 다음 주 예습 없잖아요. 자, 17번 볼게요. 둘레 구하래요. 2와 3분의 1이 4개. 뭐야? 2와 3분의 1씩 4개. 8 더하기 3분의 4, 9와
3분의 1. 19번 바로 가요. 혜영이와 지수는 각각 1분의 이만큼씩 갑니다. 12분에는 몇 킬로미터 차가 나나요? 그러면 1분의 이만큼씩 가면 둘 다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의 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3이 큽니까? 7분의 4가 큽니까? 7분의 4가 더 크죠?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크니까. 뭐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8분의 3 곱하기 12를 합니다. 약분하고요. 4로 약분되니까 2와 3. 2분의 9. 4와 2분의 1. 그 다음 7분의 4 곱하기 12를 하면 약분할 거 없으니까 7분의 48. 6과 7분의 6과 7분의 6이네요. 그러면 이제 뺄 거니까 통분해보자. 4와 14분의 7이고 6과 14분의 12잖아요. 요거에서 요거 뺄 거죠. 맞죠? 계산 끝내고 통분한 것까지 옆에 써놨어. 그럼 6과 14분의 12에서 4와 14분의 7을 뺄 거니까 2와 14분의 5.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좋아요 이런 문제. 괜찮죠? 네. 선생님이랑 하는 거 막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는 선생님이 경험하는 정도에서 끝낼 거야. 선생님이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안심하기를 바라는 거야. 안심을 하려면 교과서 수준은 그래도 다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21번 볼게요. 36인 양초가 있어. 10분 후에 남은 양초면 1분에 저만큼씩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걸 빼주면 되겠죠. 없어진 만큼. 즉,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 쓰면 전체 길이에서 2와 15분의 2 곱하기 10을 빼줄 거야. 됐어? 너는 30은 그대로 있고요. 빼기 20 더하기 36 아니에요? 36이니? 쌤 숫자를 잘못 봤다. 36이고 요거 약분하면 3분의 4네요. 결국 30 빼기 21과 3분의 1이거든요. 됐나요? 자, 지금부터 분수로 하나 받아내림을 하겠습니다. 29와 3분의 3으로. 이렇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 바로는 못 빼잖아. 그러면 받아내림을 1만큼만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36이야? 자꾸 30이야. 36인데. 그럼 여기가 35네요. 여기가 14와 3분의 2다. 됐어?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받아내림 하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루에 1과 6분의 1씩 더 빨리 간대, 시계가. 시계가 고장난 거네.
자, 4일 후 오전 10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이니까 몇 분 빨라졌나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과 6분의 1씩 빨라지는데 4일 지나면 몇 분이 더 빨라지냐 뭐 이런 거네요. 4 더하기 약분하니까 3분의 2. 야, 약분할 땐 여기 자연수 빼고 여기만 이렇게 쳐다보면 돼. 그쵸? 네. 그럼 4와 3분의 2분 늦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초로 구하라 했으니까 야, 3분의 2분은 몇 초니? 이거를 구해야 돼. 3분의 1분은 몇 초죠? 60초요. 1분은 60초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60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겠지. 40초. 4분 40초 늦어졌어요. 이거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몇 시? 10시 4분 40초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와, 정말. 이거는 전체 길이에서 얼마큼 손해본 걸까? 4분의 3씩 2개 손해본 거죠. 2개가 줄어든 거죠. 이해가 됐을까? 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테이프 잘 봐. 요거 그림만 그릴게. 요거 그림만 잘 봐봐. 그림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 들어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첫 번째 테이프는 안 건드려. 그대로야. 알겠어? 첫 번째 테이프는 3과 6분의 5가 그대로야. 그런데 봐봐. 두 번째 테이프는 4분의 3을 뺀 길이만큼이야. 여기까지. 여기가 두 번째 테이프. 세 번째 테이프도 원래 길이에서 4분의 3만큼 뺀 테이프야. 그러니까 원래 전체 길이 이거 3개에서 이거 2개를 다 이렇게 빼야겠죠. 이해됐나요? 전체 길이에서 손해본 거는 이 풀칠해서 붙인 만큼 이 4분의 3만큼의 길이 2개.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써지는지 봐봐. 3과 6분의 5가 3개. 너에서 4분의 3만큼 2개를 빼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 이해돼? 자, 계산해 볼게. 앞에 거 9 더하기 요렇게 약분하는 거죠. 2분의 5. 일단 여기까지 쓰고 뒤에 약분하니까 2분의 3. 앞에 거가 얼마야? 11과 2분의 1이야. 됐을까? 이게 2와 2분의 1이니까. 빼기 1과 2분의 1이니까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그대로. 됐죠? 네. 다 정리했을까? 잘 따라오고 있을까? 그 다음 27번. 가장 작은 진분수. 여기서 가장 작은 진분수를 만들려면 분모는 어때야 돼? 분수가 작아야 돼. 분모는 어때야 돼요? 분모를 어떻게 해야 분수가 작아져? 그쵸! 분모를 크게 하고 분자를 작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가장 작은
진분수는 5분의 2고 나머지 수는 그냥 자연수로 곱하래요. 이거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 이 곱셈을 할 수 있나요가 아니야. 가장 작은 진분수가 5분의 2라는 걸 찾는 게 핵심이야. 계산은 뭐 어렵진 않은데 5분의 2 곱하기 4여야 한다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전에 선생님이 분수의 크기 설명했던 단원이 있죠? 거기에서 개념을 가져와야 돼. 어떻게 해야 작아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앞에 배웠던 개념들이. 자, 마지막 29번인가요? 선생님, 오늘 다음 그 다음은 예습 안 할 거죠? 응? 다음 건 예습 안 할 거죠? 안 한다니까? 자, 봐봐.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 근데 요거 계산이 돼요. 12. 근데 9분의 네모 곱하기 12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 그치? 네. 약분이 안 되니까. 근데 끝에 또 약분이 된다? 15 더하기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 6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15 더하기 6인 거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말이지. 네. 얘는 분모가 9고 나머지는 자연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야 돼. 9분의 108 네모 곱하기 11 이것도 아이고. 다 같이 분모가 9가 되게끔 비교하려면 자연수끼리 비교하든지 분수끼리 비교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네. 108, 11 곱하기 네모, 189. 그러니까 아마 네모가 9면 99고 10이면 110이죠. 그럼 어떻게 돼? 10, 11, 12 쭉쭉쭉. 아마 17 곱하기 11이면 17에 17, 17까지야. 끝났어. 이해됐나요? 네. 이 10부터 17이다라는 건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계산해보시면 돼요. 몇 개야? 8개. 합을 구하래요. 구할 수 있어요. 정말 참말. 그거 아까 뭐라 했지?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은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더하면 얼마지? 27이요. 27이요. 자, 근데 총 지금 숫자 몇 개 있어? 8개면 몇 쌍 나와? 27이 냈어. 좋았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답은 108이야. 오, 8개 더하기. 우리 아까 했던 그 개념, 1부터 더하기의 개념을 확 정리해보면 결국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은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합이 몇 쌍 나오지? 그거만 해도 된다고. 됐지? 네. 필수에 숙제는 일단은 노션 정리랑 필수에 대한 확인학습 6강. 조밀하게 해서 12문제, 조밀하게 해서 33문제. 됐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잖아. 몰아서 하지 말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눠서 좀 하세요. 몰아서 하는데요, 오늘이요? 아무튼 너무 몰아서 하지 말고. 그리고